안녕하세요. 민영삼의 잘잘 못못. 오늘도 민영삼 원장님의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 근데 결론은 항상 못했다. 맞습니까? 잘해라 뭐 이런 뜻이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잘한 거를? 참을 떠놓고 빌고 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잘잘 못못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이제 그 복지 정책 아주 계속 아주 정신 못 차리게 그냥 드리겠다라는, 오늘은 30조, 내일은 31조, 모레는 8조 막 이렇게 지금 쏟아내는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일부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좋죠.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네. 지금 현재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그다음에 2021년도는 30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일단 뭐 남의 돈 주는 건 좋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보라서 안 했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못했을까요? 그럼 왜 못했는가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은행에 돈 다 틀고 빚내 갖고 확 풀었다가 네. 나중에 그래도 맹세기 대통령인데 뒷감당할 일이나 또 이렇게 집구석 내리 앉을까봐 겁이 나가. 네. 그래도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쓴다는 건 항상 돈 넣을 구멍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수준에는 이런 정도로 가는 게 맞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 사실은 정치적인 합의나 국민의 의식을 보고 이 정도로 조금씩 진전되어 오는 부분인데요. 이걸 이제는 체면이 없는 사람들이나 간이 큰 사람들이 되면 썩어보자고 그래요. 저도 돈 잘 씁니다. 없었으면 안 쓰지요. 있으면 막 재나도 순식간에 다 쓸 줄 알아요. 아, 돈 있으면 다 아니, 쓰죠. 돈 쓰는 건 엄청 쉬워. 대상은 소도 잡아먹어요. 그럼요. 네, 버는 건 진짜 어렵더라고. 그런데 쓰는 건 너무 쉬워. 그런데 돈 잘 쓰기로 말하면 저도 잘 쓰는데, 그럼 왜 다 이렇게 다 안 쓰느냐. 그렇게 쓰는 것은 결국 구멍을 생각하지 않으면 큰 사단이 난다는 건데, 이 정권은 그냥 간 크게 싹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뒤에까지 생각을 하는데 이 정권은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은 이 정권이 이제 5년만 내 임기 동안에만 하여튼 드리겠다라고 하니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실행되지도 않아요. 실행되지도 않고 우선 말로 그냥 애상 그 말로 쫙 인심 쓰고 지금 조금 들으면서 임기 마치고 이제 그대로 실행해버리면은 다음 정권부터 죽어버린 거예요. 이를테면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이제 나중에 2021년도 30만씩 드리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한 800만 좀 넘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인구 수가. 근데 그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가면은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 네. 쭉 가고 가니까는 1,400만 명이 돼버려요. 아. 돈이 감당을 거의 못하는 두 배 거예요. 가까이 되는. 돈이 감당을 네. 못해. 그 다음에 지난주에 황 소장께서 아주 그 거품을 불고 비판하셨던 이 건강보험 확장 그 부분도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갈지 아니면 국민들이 부담할지 모르겠지만은 30조 6천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건강보험에서 그 21조 남은 데서 10조를 갖다가 붓고 그러면 그 건강보험이 나중에 그 건전성이 담보됩니까? 안 되죠. 그거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기 동안에만 하겠다는 거예요. 임기 동안에만 적당히 주고 말 인심 플러스 조금 하고 나머지 정부에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자, 이게 건강보험만 놓고 보면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 가격 변화를 갖다가 가격과 이 가격에 따른 수요의 변화, 경제학은 가격과 수요의 변화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가격이 만들어지고 이 수요 공급량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강보험에서 지금 초음파나 예를 들어서 이 MRI 대표적으로 이게 지금 급여가 제한돼 있잖아요. 이제는 메테라든지 특수한 환자들이라든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전면 급여해줘서 이 가격이 공개 가격이 다운이 되면, 지금 이거를 갖다가 1인당 1년에 2번을 쓴다고 하면 이 가격이 다운되면 병원으로서는 남는 양이 줄어들어요. 네. 그 다음에 환자는 이걸 갖다가 아주 싸져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2번을 쓰겠습니까? 20번을 쓰겠습니까? 근데 이 30조 6천억이라는 계산은 현재 2번을 쓴다라는 전제하에서 수요를 계산해서 액수가 30조 6천억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확 늘어나지. 지금 그렇죠. MRI 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좀 쓰시면 MRI 찍어보자. 초음파 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배가 아프면 초음파 한번 해보자.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막
개나 소나 초음파 MRI를 찍어대면 기가 과잉 진료, 흔히 말하는 과잉 진료. 네, 수가 확 늘어요. 저도 지금 50개 때문에 동네 병원에 갔더니 MRI 싸게 해드리겠다고 85만 원이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겁나가지고 안 하고 지금 초음파만 예약하고 왔는데 만약에 MRI가 MRI 20만 원이다. 저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하죠, 말하자면은. 네, 근데 어제 그리고 공무원 이건 진짜 문제더만요. 계산을 해보니까 네. 공무원 81만 명을 네. 증원해가지고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계산한 겁니다. 이건 네.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30년 근속 수당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총 340조가 들어가지고 향후 30년 동안. 아니 근데 어제 더 가관인 거는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었잖아요. 그 세금 증세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 우리는 이 정권 하에서는 계산이 다 끝났다. 근데 다음 정권에서는 모른다. 그런데 답변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 다른- 정신 다른 정권은 다 바보고 저들만 똑똑한 줄 아는데 세금은 늘어날 거고 쓰는 거 줄이면 된다는데 세금은 늘어나고 쓰는 거 줄이면 되면 간단한 일을 이전 정권들은 바보라서 병신이라서 그걸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고요. 네. 비슷하게 그때 이 경제민주화 복지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증세 없는 증세 복지.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늘어난다라는 세금은 안 늘어나가지고 박근혜 정권 1년 차에 세무조사 얼마나 해댔습니까? 그래갖고 인심을 많이 잃었잖아요. 그리고 담배값까지 올렸다가 그러다가 욕을 갖다가 이제 엄청 먹고는 저리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국민들한테 안 하고 초고소득자, 네. 그 다음에 초우량 대기업. 그것도 네, 합쳐봐서 거기만 3조 8천억밖에 더 그렇죠. 코끼리 비슷계시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살짝 눈 감고 아웅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초고소득자도 지금 매출 기준으로 3억에서 5억이에요. 초고소득자가. 근데 이게 3억에서 5억이면은 이제 좀 있으면 이게 내려온다는 거죠. 고소득자가 계속 내려가는데. 어려봄 내가 국민건강보험 설립위원입니다. 네. 내가 만들어 봐서 아는데 전문가. 나도 이렇게 말 좀 해봐야 되겠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도 만들어 봐서 아는데 이거요 의료보험료 한 40% 50% 올리지 않으면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한 이 전면 급여 네. 이 시스템 비급여 보장성 급여. 확대 이거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게까지만. 그런데 드디어 이 내년 예산을 만들면서 이제 이 그 재정 그러니까 보충 이거 부분에 대해서 김동연 하니까 부총리 나온 거. 패싱됐던 김동연 부총리께서 드디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일단 재정 지출을 대통령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거죠. 지출 부분을 좀 한 10조, 14조 해가지고 이제 해보겠다. 이거예요. 14조를 줄인다고요? 지출 부분을 좀 조정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돈 뿌리는데 천재인데 옆에서 매니저가 그걸 어떻게 줄여? 패시가 안 당하려고 한 말씀 드렸는데 네. 그 설득력이 없어요. 아 듣질 않아요. 예? 국민들이. 아니, 김동연 대통령 내년 예산을 그래서 무슨 뭐 일자리 예산이나 무슨 제가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좀 비아냥거려도 돼요.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지출을 좀 조정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좀 아껴서 그 친구가 그 밑에서도 또 잘해먹었어요. 잘했죠. 정권마다 잘해먹으면서 살아남는데 아껴서. 그들이 네. 많이 쓰는 주인한테는 제가 주머니 단속할 거니까 많이 써도 됩니다. 또 짧게 쓰는 주인한테는 절대 뭐 좀 써도 빵꾸 안 납니다 하면서 그때 맞춰가지고요. 저거 두목들 다 이렇게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온갖 요거도 먹으면서 서민들한테 벽 떨어지고 요거도 먹으면서 담배세 인상해가지고 그때 선거 엄청 막 손해봤잖아요. 담배세. 지금 그 덕을 지금 문재인 문재인 정부가 뭐 아니까. 툭툭이 보고 있는데 그것도 적폐라고 안 해요. 담배세는 안 내린대요. 원래 네. 이게 보면 길을 닦아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가 길을 썰어 놓으면 예. 제일 먼저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누굽니까? 미친놈. 저 웃는다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 지나가요. 웃는다고 욕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웃기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 그렇고 자, 아니 그러니까 야, 예산 부분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재원은 지금 기존의 계획으로도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국민들께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네. 아침에 그 제대로 된 그 뭐 어떤 그 제대로 된 신문입니까? 중앙신문 다른 신문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하는 그 신문 사설이나 칼럼에서는 그 말씀 부분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분으로는 재정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재정이 걱정 안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매년 20조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국제 네. 적자로 지금 쌓여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왜 자꾸 걱정이 없다고 하냐. 그러면서 씀씀이 좀 줄여가지고 한다. 그리고 초우량 기업, 초고속사 하는 것은 코끼리 비스켓이다. 그런 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이 좀 납득이 가더라고요. 우리같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더 들어봅니까 노래를? 아니 근데 어제 노래 가사 좀 한번 더 틀어보여주죠. 좀. 걱정이, 왜냐면 아동수당, 이렇게 아동수당. 배경 백뮤직으로 깔면서 한번 틀어볼까요? 아동수당도 0세에서부터 5세까지 무조건 또 10만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얘 많이 나라 이거 아닙니까? 이제 보육까지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대로. 지나간 대로. 그럼 담배세는 인상한 거는 그대로 그대로 가고. 다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있지. 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잘 쓰겠다. 응. 노래 부르는 거 안 되지. 네, 대월도 다 거지. 태평성대다 노래합시다. 아니 어제 보니까 또 기자가 질문했어요. 원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자기는 빠르게 개혁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밀어붙일 수가 없으니까 국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니까 자기는 빠른 개혁이 아니다. 국민 공론화에서 국회도 있고 정부도 있는데 왜 그러면 여론조사하고 네. 그 공론위원회는 또 여론조사 업체한테 지금 맡겼어요. 네. 그럼 이게 정부입니까? 도대체 국회입니까? 뭐예요? 저들이 야당을 할 때 이거 말이 돼요?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박정권을 비판을 했어요. 근데 저들이 이제 잡으니까 네. 더해. 그때는 그래도 위원회를 하면 무슨 정책위원회인데 이제는 까 뒤집는 위원회, 무슨 적폐청산위원회, 블랙리스트위원회 해가지고 온갖 객토위원회, 나 이거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해집는 걸 객토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객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난장판을 들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공론화위원회는 하늘에서 떨어졌고 또 공론화위원회가 결정 못하는 건 또 배심원단이 하고 어쩌고 하는데 네. 그럼 배심원단이라는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져 있습니까? 세상에 원전이 없을 건가 말 건가 뭐 독일에서 배심원을 어쩌고 하는데 독일에서 이런 일을 할 때 갖추는 어떤 절차, 외국에서 도시 재개발을 할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로pon기 힐스를 재개발하는데 15년 걸렸어요. 그런 데는 손을 안 댑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데요. 한국에는 모든 위원회가 다 손을 대가지고 아니 그 뒤에서 이렇게 네. 조정하잖아요. 그러면 꼭두각시들이 다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가 마치 제3의 객관적인 주체인 양 대통령이 말한다는 거는 그건 대국민 사기죠. 저는 어제 그 인식을 들어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국민들한테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도 얘기하셨잖아요. 국민이 국정 운영의 가장 큰 힘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높으니까 저렇게 가는데 정말 여론조사 노무현 정부 또 김영삼 정부처럼 초장이 높았다가 확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일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국정 운영의 가장 큰 힘은 국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여론조사 아니에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좋아할 때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바닥이 40%다. 처음엔 또 바닥이 50%다. 그러니까 내가 지하 10층까지 있다고 TV에 나가서 그랬어. 누가? 내가. 우리가 그때 최순실이 몰랐을 때니까. 아니 내가 여론조사 좋아하다가 여론조사로만 한다. 회사를 다 여론을 조작해서 여론에 기대어서 핑계대고 끌고 가면 바닥이 없는 것 같으냐. 지하 1층이 바닥 같으면 가보면 다시 10층으로 떨어진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TV에서 그 이야기했을 때 좀 용감하지. 그때 안 잘리셨습니까? 그것도 막 그러니까 호남에서 뉴스 브리핑이 그때 잘려갖고 생긴 거 아니에요. 호남에서도 지금 이제 조사가 100일 취임 100일 조사 보니까는 호남에서 역시 또 90%대더라고요. 아니 저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그러니까는 90% 아니 총 거의 공화국 수립 이래 당군 이래 이런 정부가 없었다니까요.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정책비서실장, 육군참모총장, 그 다음에 심지어는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그런데 7개 성만 해도 이분이 다 호남. 자, 호남인데, 같은 구나. 옛날에 TK 정부에서, 역대 TK 정부든 뭐 군사 독재 정부든지 간에 TK 세력이 이 7석을 다 한꺼번에 차지한 적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은 지금 완전히 문재인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호남에다 일단 해놓고 앞소리 못하게 호남은 제가 폄하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이 아니라 일단 호남을 갖다가 앞소리 못하게 해놓고 왜냐면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한 걸 봤거든요. 그렇지. 그때는 이제 인사수석을 호남 사람 하나 앉혀놓고 정찬용인가. 그렇죠.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노무현 정권의 실세들이 이 정권은 호남 정권이 아니라 부산 정권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끌고 대가 이제 정권 초반에 민심이 슬슬 호남 민심이 그렇죠. 이반을 했죠. 네.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은 뭐 자리만 던져주면 일단은 이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다 보고 막 던져서 호남을 마치 북한 이스탄처럼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가서는 이건 아니죠.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지역차별을 극복하고 우리가 그걸 없도록 해야 되지만 그걸 제도적으로 해야지. 위에 사람 몇 명 장관시켜줬다고 호남이 정말로 변하고 호남이 잘 살게 됩니까? 아니 어제 보니까 어떤 패널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구색이라도 맞추려고 호남도 쓰고 저기 PK도 쓰고 했는데 이 정권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균형 인사하고 탕평 인사라고 국민들이 평가하셨다니까 여론조사 80%로. 그 국민들 누구예요 도대체? 호남에서는 95%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여론조사로 결정하냐는 거예요. 지금 원전이 당장요. 그 두산그룹하고 관련된 회사들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는 현재 지금 2조 6천억이 손에 났네. 지금 당장에 지금 중단돼 가지고 만약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 정말 탈원전으로 간다고 그러면 대만 같은 사태가 안 오르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아젠다 결정 정책 사항을 갖다가 여론조사 비전문가 여론조사로 아니 국민들이야 장기적으로는 탈원전으로 가야 되니까 너무 위험성이 큰 원자력 발전소 없어진다면 국민들이 다 좋아하지. 더더구나 내 지역에도 안 온다 그러면 안 좋아할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왜 말 더듬죠 갑자기? 아니 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자기가 이게 공정이 돼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공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바로는 안 한다. 그렇지만 그 어디죠? 뭐였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자기는 차차 간다. 이런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장은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해가 다 오다 받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다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우리가 결정을 못한다. 그렇죠. 하고 이제 나자빠졌죠. 네. 그랬다가 다시 네, 그래가 또 다시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배심원 단위 어쩌고 해가 이제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게 결정을 써 분산시키가는 이런 속으로 가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지지율이 높다고 마치 내가 이래 말해도 저래 말해도 국민들은 다 그게 사실이라고 믿을 거다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말로 경고하자면 지지율 좋아하다가 지지율 때문에 개피 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지율 좋아했던 사람이요 전부 그렇게 당했어요.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가지고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압니까? 제 찬반이 있잖아요. 네. 제가 문 대통령 관련 어떤 입장 이야기하고 거기에 찬반을 보면요 3% 아니면 2% 나올 겁니다. 제 뉴스 브리핑에 네. 찬반으로 조사를 한다면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금 응답률이 3% 아니면 4%예요. 네. 모든 지금 여론조사의 응답률이에요. 전화로 ARS 돌리는 거예요. 하면 그러면 3% 아니면 4%인데 그거는 뭔가 하면 1000명한테 돌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처음에 응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린 사람 빼고 끝까지 응해서 답한 사람 중에서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의 응답률을 가지고 듣기 싫은 사람은요 그 조사하는 걸 끝까지 답할 의지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 정권이 70%다 어제는 80% 만들 때 그렇게 얘기하기를 여론조사 근데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에이시 닐슨에 계셨다. 아 그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중앙일보 조사가 네. 그걸 밝혔더라고요. 저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 네.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난 대선 때 누구를 투표했는가. 이걸 갖다 변수로 삼아가지고 한번 그 표본 1000명을 채워봐야 된다. 그랬더니 중앙일보가 한다고 했는데 문재인은 후보 찍었던 사람이 535명이에요. 그 문재인 득표율 41%잖아요. 근데 53.5%를 1000명에 53.5%는 문재인 찍은 사람을 주소한 게 벌써 10% 이상은 12%가 그거 먹고 간 거예요. 이 때문에 그걸 예.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거기 조사 보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았던 뭐 안철수, 홍준표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국민들 중에서도 지금 잘한다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있죠. 그런데 보니까 홍준표 찍었던 분들은 몇 명을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홍준표 퍼센트로 보니까 홍준표 후보를 찍었던 국민들의 한 50%는 문재인 잘한다고 안 했더라고요. 못한다예요.
이때면 그러니까 그게 50%는 잘한다는 전체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표본이 안 트럼프하고 되니까. 힐러리하고 TV 토론을 세 차례인가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전부 다 힐러리가 네. 70대 30 내지 80대 20 이런 식으로 힐러리가 잘했다고 나왔는데요. 거기에 나중에 대선에서 누구를 찍을 건가를 보면 힐러리 찍겠다는 사람이 7, 80%로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힐러리가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저리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여론조사요. 네. 다들 말을 안 합니다. 왜? 지금 말하면 칼 맞을까봐. 지금 말하면 욕 먹을까봐. 다 말 안 해요. 심지어 서민들도 술자리에서 정치 이야기하다가 이 좀 문제 있다라고 말을 다 못하는 겁니다. 말 못해요. 비판을 못해요. 왜? 지금 기가 덩덩이 올라간 지지자들이 술 먹고 뭐 뺐다가 소리 하면 엎어버리니까. 복지 건강보험 안 해볼까 싶으니까 우선 비용 맞추는 거 아니야? 2인실로 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네. 그 황장수 소장이 그 트럼프의 그 승리를 맞춘 네.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안 평론가 되는 중에 한 분입니다. 몇 안 된다고 자꾸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1년 반 전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사실은 저밖에 없어요. 자, 그럼 죄송합니다. 유니크 유일한 그 평론가 황장수 유니크는 아닌데 황장수 그래도 소장의 남보다는 줄기차고 오래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사람 이렇게는 이야기를 좀 근데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황장수 소장의 저 쓰고도 예리한 그 평론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여론조사에 진짜 빠지면. 그런데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보는 게 복지 예산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보는데 내년 예산 운영 방식을 보니까 이제 국방 예산도 상당히 증액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몇 %로 갈지 봐야 되겠지만 아니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미국한테 하도 끌고 나가. 지금 미국이 뭘 긁어요? 지금 미국을 틈만 나면 대통령부터 문정인이부터 다 나서갖고 미국을 끌잖아요. 사드부터 시작해서 북한. 그래가 지금 뭐라 정부는 트럼프하고 통화할 때 제일 먼저 뭔 말인 줄 알아요? 이 WTO 이제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 국방 예산을 늘려가지고 미국의 무기를 3단 무기를 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이야기를 딱 해가 너 돈 좋아하지 않냐 트럼프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엄청난 미국 무기를 사겠다라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미적 행동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번 연말이 중요하군요. 근데 일단 네, 그래서 대통령의 그 말씀 중에 이제 예산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또 잘했던 부분은 방송 개혁에 관련돼서 어찌됐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언론 방송 개혁에 대한 그런 언급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 방송통신위원장 그건 하기 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문제를 지금 지적하려고 대학 다닐 때 하는데요. 내가 강사할 때 그 양반 시간 자 이랬어요. 적어도 교양 수업 들었는데 점수를 너무 안 주고 내가 왜 이렇게 점수가 낮냐 하니까 막 짜증을 내면서 뭐라 그러더라고. 점수 안 줬다고 비판하시면 안 되죠. 그 나는 별로 아주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어저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장악을 했으니까 더 장악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아니, 말이에요. 네. 그리고 네. 저 그래도 좀 그래도 좋게 생각을 보면은 이 말 자체는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면 나는 그리고 뺐다가지. 그리고 지배 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네. 입법화시키겠다. 뭐 지배? 언론 지배? 예, 지배 구조 개선.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 얘기가지고 그걸 MBC라든지 다 이제 저 정수 정확히 지분은 네. 다 팔게 하고 그렇죠. 자기들하고 자기 가까운 지분을 사람들이 그거 국회 입법 사항이에요. 네. 국회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도적으로 입법 관심을 갖겠다라고 그냥 이 부분 잘한다고 봐요. 근데 네. 왜 KBS 사장 물러나라고요? 왜요? 아니 MBC 사장에 문제가 많이 있다 쳐요. 많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진짜 국민적으로. 그래도 그 안에서 노사간에 알아서 물러나기. 더더구나 KBS는 공사 아니에요. 공사 공기업이에요. KBS 사장한테 왜 물러나라고 당해서. 그리고 대통령은 언론 방송 장악 안 하겠다 하고 당에서 민주당에서는 여당에서는 물러나라 하고 이거 뭐예요 지금 짜고치 고스톱이에요? 쇼토? 예? KBS 사장이 무슨 문정부를 갖다가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게 그 KBS 사장 자리입니까? 연출과 타격민을 사장 보내려는 생각하는 보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그 서모 씨 네. 처음에 KBS 사장 내보내려다가 워낙 반대가 심해서 못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정현주 씨 보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MBC는 그 노조위원장 했던 최문순 씨 지금 강원지사 거기 그 사장 만들었잖아요. 사실 그때는 그 난리 났죠. 그때 그 후원회장 하신 분이 다 영향력 있었고 제가 잘 압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 하신 분이 그 아들 MBC에 있었고 해가지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고리.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 그때 저는 당의 문고리였어요. 네. 근데 정대철 대표 문고리였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말로는 대통령께서는 언론을, 그 방송을 장악하지 않겠다, 절대 하지 않겠다 했는데 왜 당에서는 KBS 사장 물러나라 하냐고요. 예? 아니 어제 문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그 방송 장악도 문제지만은 장악을 당한 방송도 문제다. 그러면 자기한테 결사항전에서 덤벼라 이 말은 아닐 거고 네. 그 너네들 어차피 저항해봤자 게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어저께 기자들이 그럼 그렇게 고분고분 질문했나요? 난 정말 기자들 어제 실망했어요. 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뭐 원래 기레기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각본이 없었다면서요. 탁현민 각본이 전체적으로 쌓아놓고 안에는 없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런 허점을 찔러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 분담이 없다고 그러면 다시 재질문을 보충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안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님 떨리십니까? 라는 무슨 아무 발언도 아니고 농담 발언도 아니고 그러고 웃고 좋고 박수 치고 어제 잘 보여야 어제 또 피해를 받으면 혹시 청와대에 또뭐 대변인이나 시켜 청와대 대변인 가고 청와대 뭐 행정관으로 갑니까? 그런 거 하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송개혁 부분도 정말 검찰이고 방 언론이고 간에 정권이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검찰은 검찰에 맡기고 지금 뭐 개혁한다니 그러지만 특히 언론 부분은 언론 그대로 놔둬야 아 돼요. 근데 검찰 이야기는 요즘 막 공수처 개혁하는 거니 이런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안 하나?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검찰이 말을 지나치게 잘 들으니까 이제 공수처 개혁이고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진 모양이에요. 그것도 사실 제가 생각했다가 그 한 칸을 보고 지금 해놓은 구조인데 그 말씀을 오늘 안 가져왔어요?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검찰 개혁도 그 문정부 말 잘 들으면 검찰 개혁이고 문정부 비판기가 어느 정부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독립적이어야 그것이 검찰 개혁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방송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너네들을 우리 말 안 들으면 개혁하겠다. 말 들을래 개혁당할래. 그런데 그때 개혁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주어 패겠다는 소리지. 자기 인사 신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적폐가 네. 뭡니까? 가장 큰 적폐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단숨에 무슨 6개월, 1년에 적폐 청산을 끝내겠다 아니라 임기 내내 가겠다는 임기 내내 전 정권, 전 정권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나쁘게 해석하면은 말 잘 들어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거 보고 임기 내내 간다. 그러면 저게 5년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임기 내내 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걸 보고 임기 내내 그냥 한마디로 이 저기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손 좀 보겠다 하는데 내가 장담을 하건데 임기 내내 적폐 청산에 성공한 정권은 하나도 없었고 나중에는 이제 한 반 딱 꺾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적폐를 당하죠. 자기가. 네. 제가 너무 그냥 못한 것만 지적한다고 그래서 좀 서운하고 뭐 저한테 민영삼이 또 저런다 저장 이런다라고 할지 몰라도요. 민영삼보다 더한 황장수 있는데. 그럼 좋습니까? 근데 우리 계속 앞으로 방송 좀 합시다. 근데 보십시오. 책임 총리가 적폐고 대독 총리 적폐라고 했잖아요. 지금 총리는 뭐예요? 대독도 아니고 아주 스탠스 총리야. 스탠스 안 보여. 그림자 총리. 안 접혀. 스탠스 총리 아니에요? 어제 화가 나서 약사 한번 깠더만. 그러니까 아니 하도 기사에 안 나오니까. 뭐 대독 박근혜 정부에서 그 전 정부에서 그냥 대독 총리다 무슨 책임 장관 책임 총리 그런 것도 다 적폐라고 해놓고 진짜로 해야 될 적폐는 하지 않으면서 임기 내내 가겠다. 누가 한번 저기 세보기 바랍니다. 황교안이 총리할 때 100일 동안에 이름이 더 많이 언급이 됐나? 이낙연이 더 많이 언급됐나? 누가 더 대독 총리고 행사 총리가? 원래 대통령제는 총리랑은 안 맞잖아요. 말로 지금 너무 이게 무슨 예산의 중심을 사람으로 바꿨다. 이거 무슨 철학도 아니고 예산의 중심을 그러면 옛날에 뭐 기계였습니까?
예산의 중심을 사람으로 바꿨다. 그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지로 해서 많이 드리겠다. 사람이 먼저다. 예, 사람이 먼저다. 뭐 문제는 문재인이 아니 사람이 먼저다. 그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이 고급 암스체에 의해서 하면 안 되지. 안 되죠. 그 굉장히 비싼 거라면서요. 그냥 말씀 중에 말씀은 아주 철학적이고 듣기 좋아요. 아주 근데 사변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천사의 말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하는 그 진리를 보고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 온갖 지금 다 막 정적들을 두들겨 잡고 언론들을 겁을 줘가 겁 다 먹게 하고 돈 다 부리고 이러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면 네. 그 우리가 아 그렇습니까? 써 됐을까? 이렇게 됐을까? 이제 우리 예산 문제, 방송 개혁의 문제, 대통령 문제. 기자회견 막 쭉 네. 해왔는데 스텔스 총리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한 분이 스텔스에서 그냥 갑자기 나오신 분이 덜줄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패싱 당할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야당에 네. 지금 이제 안철수 당 대표 후보로 지금 나와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얘기 좀 이렇게 잠깐 보면은 서울시장에 이렇게 한다 마치 할 것처럼 하다 보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까지 지금 연결돼가지고 여동치고 있는데 우리 황 소장님도 안철수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국내 유일한 안철수 전문가. 제 사실 책까지 썼죠. 요즘 이건 유일합니다. 정말 유일하죠. 촉을 좀 놨어요. 나왔어 왜 또? 이게 좀 잘 나가면 예. 계속 연구를 할 가치가 있는데 그 학문이 나와 공부를 하면 이제 취업도 안 될 것 같고 안철수 학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 학문이 언제 학교에서 학과가 폐지될지 예? 네. 이리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안철수 연구를 고독하고 배고프게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있겠나 해서 요즘 촉은 좀 나왔는데요. 네. 근데 나 거기에서 딴 건 궁금한 게 아니고 이은주 의원 네. 안철수 그 후보가 당 대표 선거에 옛날에 이제 문재인 재선 이라인처럼 이렇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 나가서 막 난리를 치더만 문재인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다. 네. 막 내보고 어떻게 그런 위성 거야? 후보가 아니다. 요즘 무서워. 근데 그 이현주가 페이스메이커로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인데 두 사람은 뭔 관계예요? 안철수하고 이현주하고? 상식이에요? 그 얘기를 뭐 이상한 방향으로 아니, 그 안철수의 페이스메이커냐? 페이스메이커 독자적인 후보냐? 그걸 왜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비사를 하나 말씀드리면 나옵니다 기사. 사실 5구 대선이 끝나고 네. 한 보름 정도 지났어요. 한 5월 20 며칠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대철 전 대표님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영삼아 지금 저한테 영삼아 그러시거든요. 아, 김영삼인 줄 알겠다. 야 영삼아 나야 영삼아 안철수가 내일 모레 좀 그 독대로만 만나자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네가 써서 좀 보고를 올려봐라. 그래 내 대표님하고 제가 그때 비서셨잖아요. 저 10년 비서했지 않습니까? 그 정대철 선대위원장, 정대철 당대표 때 제가 문고리였다니까요. 다 정대철 대표님 아니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후보되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돼서 열린우리당 창당되기 전까지 인수위 기간에요. 잠깐 하고 싶은 사람들 저한테 전화 얼마나 온지 아세요? 야, 그래도 지금 제가 개털이지만 봄날이 있었네. 문고리 해보고 나는 평생 문고리를 한 10개월 본 날이 있었어요. 한 10개월. 조금 참지를 근데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서를 올렸어요. 보고서 거기에 세 가지를 요약하면 네. 첫째, 안철수 후보는 대선 패배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대선 패배에 대해서 패배 인사를 잘해야 된다. 국민들께, 지지자들께.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빨리 네. 그 스텔스가 되어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서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지금처럼 뭐 돌아다니고 이럴 때가 아니다. 그때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울시장을 준비해라. 오. 제가 그랬어요. 민영산발이네. 제가 최초로 진짜로 네. 그 기획에서 올렸다니까요. 내가 탁현면만큼은 못해도 저도 야당가에서 알아주는 기획가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올렸는데 정대철 대표님이 만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하시고 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 야, 얘기를 했다. 근데 그 뒤로부터 언론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안철수 쪽의 반응이 택도 없는 소리야. 내가 무슨 대통령 후보인데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는데 무슨 내가 서울시장으로 그 급소를 내려가느냐라고 굉장히 그 안 좋은 반응이었나 봐요. 근데 요새는 또 뭐지 들어오면은 서울시장이라 한다네요. 그럼 그걸로 간다면 당 대표를 그만두고 이렇게 서울시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당 대표는 대표대로 가고 그리고 당 대표 되고 나서 서울시장 선거하기 몇 개월 전에 그만둔다 이 이야기. 아니 그래서 이 천정배 전 대표가 지금 그 천정배 전 대표가 굉장히 정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상당히 그 안철수 후보하고 각축을 벌인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잖아요.
호남표 아니 몰표를 얻어가지고 지금 천정배 후보가 그래서 천정배 후보 측에서 바로 방금 그 지적하신 부분에서 당 대표가 되면 곤란하니까 당 대표 떨어지고 서울시장 나가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천정배 전 대표께서 안철수 서울시장 차출론을 제기한 거예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차출론을 제기했더니 안철수 측에서 또 대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대표가 돼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도대체 나갈 것인지 안 나갈 것인지 좀 분명하게 얘기해라. 그걸 보니까 페이스메이커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페이스메이커로 시작했는데. 아 근데 이현주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변심을 어제 토론에서 안철수 대표한테 안철수 대표의 약점은 가장 큰 약점은 이현주 의원이 보기에 그냥 불분명하다.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랬더니 또 안철수 후보가 뭐 웃고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답변이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된다. 당이 요구하면 저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국민한테 신뢰를 얻는다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팬이 또 많네. 그럼 또 팬인가요? 응. 아니 안철수 극중주의 얘기잖아요. 극중주의. 그거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이 엄청 지적을 하더만요. 아니, 중도에 대한 비판은 우리 내가 한소장 살면서 거구도 받고 극자도 봤는데 양쪽으로 극단이니까 북극하고 저기 저 뭐야 남극 이러지. 적극이라고 무슨 적도를 갖다가 극자를 안 붙이나요? 극적도? 정자 붙여 정자. 우리는 정동진. 그 다음에 정서진, 정남진. 아니 그러니까 극자라는 거는 양쪽의 끝단을 극이라고 하는데 그 양반 어떻게 가운데를 극자를 붙이는가? 내가 참 안철수하게 권위자로서 정통 중심주의라 정중주의라. 그러니까 이 정명 언론 이름을 붙이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극중주의.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안철수하게 내가 이 저 박원순 시장이 니는 내한테 양보해도 이제 시간 지나가서 나는 니한테 양보 안 한다 그러잖아. 나오더라도 서울시장에 그죠? 박원순 시장이 나오나요 또? 아니 저 양반이 그거 좀 점쳐보십시오. 저는 오늘 트럼프를 맞히신 분. 저는 끝까지 할 거라고 봅니다. 박원순. 그럼요. 삼선으로.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박원순 시장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지.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막판에 좀 헷가닥했어. 이 좋은 의미로 헷가닥인 거예요. 문 정권은 노무현 정권 2다. 그리고 이 재벌에 한마디로 재벌 정권을 다시 연장시킨다는 거다. 내가 그때 박원순한테 처음으로 박수를 안 쳤어. 좀 있으니까 이재명이 또 그랬대. 이재명이 박수를 안 쳤어. 저는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항상 옳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그때 그런 말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 박원순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조금 자기를 이렇게만 안 하면 눌러 앉으려 하는데 또 눌러 앉으려 하다가 강제로 이렇게 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야. 또 박원순이 빠지면 그 자리에 누구 이재명이 또 들어오려고 대기 딱 하고 있어. 요즘 TV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분은 왜 또 경기지사가 서울시장을 성남시에서 경기도 분이 왜 서울시장을 경기지사다가 대통령을 된 사람은 없고 나와도 떨어졌지만 서울시장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된 적이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해야 대권에 가까이 간다 보고 얘기를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추미애 대표, 그다음에 박영선 전 지금 모든 게 전으로 되고 있는 그 두 여성분은 사실은 이미 탈락인가요? 여기하고 별로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이 사실 생각이 막 3선급 이상 서울 국회의원들은요 다 생각이 있어요. 욕심으로. 우원식, 우상호, 네. 우원식, 그 다음에 저기 노웅래, 마포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까지 다 서울시장 생각이 있어. 박영선 의원까지. 치열하네요. 치열해요. 네. 근데 아무튼 안철수에 대한 잘잘못은 뭐였죠? 너무 갑자기 지금 튀어나왔다. 패싱 당할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카메라 감독님께서 이제 힘이 드시다고 하니까 여기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오늘 마이크가 새롭게 지금 그렇죠. 와가지고. 원장님이 오늘 목소리를 크게 안 내셔도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죄송합니다. 네, 이 마이크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게 뭐 음양이니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그게 좀 이렇게 신경을 쓸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회원분이 우리 회원분께서 음악을 개선시키고자 네. 이렇게 그러신 거예요? 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장님이 이 마이크를 달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방송국에 온 것 같다고. 내가 이 사실은 이 민원장님 때문에 네. 이 참 이 흰 마이크를 네.
또 이렇게 간절히 하나를 기원을 했더니만 이렇게 네. 됐는데 왜냐면 방송국에 가면 딱 이게 그쵸. 퀸마이크를 찰 때 내가 방송국 출연했다라는 맛을 좀 느끼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하니까 배터리가 너무 많이 들어요. 배터리도 후원을 받으니까요. 네. 원장님 마이크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네, 방송국에 정말 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진정한 방송국이 되는 그날까지 민영삼의 잘잘못못. 원장님 마무리 말씀. 예, 오늘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맞춰도 될까요? 그냥 저희야 뭐 좋습니다. 마이크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쁘게 해석하면은 많이 잘 들어.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거 보고 임기 내내 간다. 그러면 저게 5년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임기 내내 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걸 보고 임기 내내 그냥 한마디로 이 저기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손 좀 보겠다 하는데 내가 장담을 하건데 아. 임기 내내 적폐 청산에 성공한 정권은 하나도 없었고 나중에는 이제 한 반 딱 꺾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적폐를 당하죠. 자기가. 네. 제가 너무 그냥 못한 것만 지적한다고 그래서 좀 서운하고 뭐 저한테 민영삼이 또 저런다 저작 이런다라고 할지 몰라도요. 민영삼보다 더한 황장수 있는데. 그냥 그런 좋습니다. 근데 우리 계속 앞으로 방송 좀 합시다. 근데 보십시오. 책임 총리가 적폐고 대독 총리 적폐라고 했잖아요. 지금 총리는 뭐예요? 대독도 아니고 아주 스탠스 총리야. 스탠스 안 보여. 그림자 좀. 안 접혀. 스탠스 총리 아니에요? 어제 화가 나서 약사 한번 깠더만. 그러니까 아니 하도 기사에 안 나오니까. 뭐 대독 박근혜 정부에서 그 전 정부에서 그냥 대독 총리다 무슨 그렇죠. 책임 장관 책임 총리 그런 것도 다 적폐라고 해놓고 진짜로 해야 될 적폐는 하지 않으면서 임기 내내 가겠다. 누가 한번 저기 세보기 바랍니다. 황교안이 총리할 때 100일 동안에 이름이 더 많이 언급이 됐나? 이낙연이 더 많이 언급됐나? 누가 더 대독 총리고 행사 총리가? 원래 대통령제는 총리랑은 안 맞잖아요. 근데 말로 지금 너무 이게 무슨 예산의 중심을 사람으로 바꿨다. 이거 무슨 철학도 아니고 예? 예산의 중심을 그러면 옛날에 뭐 기계였습니까? 예산의 중심을 사람으로 바꿨다. 그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지로해서 많이 드리겠다. 사람이 먼저다. 예, 사람이 먼저다. 뭐 문제는 문재인이 아니 사람이 먼저다. 그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이 고급 암스 체의에서 하면 안 되지. 안 되죠. 그 굉장히 비싼 거라면서요. 그냥 말씀 중에 말씀은 아주 철학적이고 듣기 좋아요. 아주 근데 사변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천사의 말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하는 그 진의를 보고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 온갖 지금 다 막 정적들을 두들겨 잡고 언론들을 겁을 줘가 겁 다 먹게 하고 돈 다 부리고 이러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면 그 우리가 그렇습니까? 써 됐을까? 이렇게 써 됐을까? 이제 우리 예산 문제, 방송 개혁의 문제, 대통령 기자회견 막 쭉 해왔는데 스텔스 총리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한 분이 스텔스에서 그냥 갑자기 나오신 분이 덜줄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패싱 당할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야당에 지금 이제 안철수 당 대표 후보로 지금 나와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얘기 좀 이렇게 잠깐 보면은 서울시장에 이렇게 한다 마치 할 것처럼 하다 보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까지 지금 연결돼가지고 여동치고 있는데 우리 황 소장님도 안철수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국내 유일한 안철수 전문가. 제가 사실 책까지 썼죠. 요즘 이건 유일합니다. 제가. 정말 유일하죠. 촉을 좀 놨어요. 나왔어요. 왜 또? 이게 좀 잘 나가면 예. 계속 연구를 할 가치가 있는데 그 학문이 나와 공부를 해도 이제 취업도 안 될 것 같고 안철수 학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 학문이 언제 학교에서 학과가 폐지될지 예? 네. 이리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안철수 연구를 고독하고 배고프게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있겠나 해서 요즘 촉은 좀 나왔는데요. 네. 근데 나 거기에서 딴 건 궁금한 게 아니고 이은주 의원 네. 안철수 그 후보가 당 대표 선거에 옛날에 이제 문재인 재선 이라인처럼 이렇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 전 텔레비 나가서 막 난리를 치더만 문재인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다. 네. 막 나보고 어떻게 그런 위성 말을 하고 후보가 아니다. 요즘 무서워. 근데 그 이현주가 페이스메이커로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인데 그 사람은 뭔 관계야 안철수하고 이현주하고? 상식이에요? 그
얘기를 뭐 이상한 방향으로. 아니, 안철수의 페이스메이커냐. 아, 페이스메이커. 독자적인 후보냐. 그걸 왜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비사를 하나 말씀드리면. 나옵니다, 비사. 사실 5구 대선이 끝나고. 네. 한 보름 정도 지났어요. 한 5월 20 며칠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대철 전 대표님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영삼아. 지금 저한테 영삼아 그러시거든요. 아, 김영삼인 줄 알겠다. 야, 영삼아. 나야, 영삼아. 안철수가 내일 모레 좀 그 독대로 만나자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네가 써서 좀 보고를 올려봐라. 그래 내 대표님하고 제가 그때 비서셨잖아요. 저 10년 비서했지 않습니까? 그 정대철 선대위원장, 정대철 당대표 때 제가 문고리였다니까요. 다 정대철 대표님 아니 노무현 대통령 후보되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돼서 열린우리당 창당되기 전까지 인수위 기간에요. 잠깐 하고 싶은 사람들 저한테 전화 얼마나 온지 아세요? 야, 그래도 지금 제가 개털이지만 봄날이 있었네. 문고리도 해보고 나는 평생 문고리를 한 10개월 본 날이 있었어요. 한 10개월. 조금 참지를 근데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서를 올렸어요. 거기에 세 가지를 요약하면 네. 첫째, 안철수 후보는 대선 패배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대선 패배에 대해서 패배 인사를 잘해야 된다. 국민들께, 지지자들께.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빨리 네. 그 스탠스가 되어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서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지금처럼 뭐 돌아다니고 이럴 때가 아니다. 그때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울시장을 준비해라. 오. 제가 그랬어요. 민영산발이네. 제가 최초로 진짜로 네. 그 기획에서 올렸다니까요. 내가 탁현면만큼은 못해도 저도 야당가에서 알아주는 기획가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올렸는데 정대철 대표님이 만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하시고 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 야, 얘기를 했다. 그 뒤로부터 언론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안철수 쪽의 반응이 택도 없는 소리야. 내가 무슨 대통령 후보인데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는데 무슨 내가 서울시장으로 그 급소를 내려가느냐라고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이었나 봐요. 근데 요새는 또 뭐지 타고 있는지 서울시장이라 한다네요. 그럼 그걸로 간다면 당 대표를 그만두고 이렇게 서울시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당 대표는 대표대로 가고 그리고 당 대표 되고 나서 서울시장 선거하기 몇 개월 전에 그만둔다 이 이야기. 아니 그래서 이 천정배 전 대표가 이게 지금 천정배 전 대표가 굉장히 당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상당히 그 안철수 후보하고 각축을 벌인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잖아요. 호남표 아니면 몰표를 얻어가지고 지금 천정배 후보가 그래서 천정배 후보 측에서 바로 방금 그 지적하신 부분에서 당 대표가 되면 곤란하니까 당 대표 떨어지고 서울시장 나가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천정배 전 대표께서 안철수 서울시장 차출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차출론을 제기했더니 안철수 측에서 또 대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대표가 돼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네, 안녕하세요. 민영삼의 잘잘 못못. 오늘도 민영삼 원장님의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 근데 결론은 항상 못했다. 맞습니까? 잘해라 뭐 이런 뜻이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한 거를. 참을 떠놓고 빌고 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잘잘 못못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이제 그 복지정책 아주 계속 아주 정신 못 차리게 그냥 드리겠다라는 오늘은 30조 내일은 31조 모레는 8조 막 이렇게 지금 쏟아내는 이 복지정책에 대해서 일부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주는 건 좋죠.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네. 지금 현재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그 다음에 2021년도는 30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일단 뭐 남의 돈 주는 건 좋죠. 저는 이런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보라서 안 했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못했을까요? 그럼 왜 못했는가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은행에 돈 다 틀고 빚내 갖고 확 풀었다가 네. 나중에 그래도 맹세기 대통령인데 뒷감당할 일이나 또 이렇게 집구석 내기 앉을까봐 겁이 나가. 네. 그래도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쓴다는 건 항상 돈 넣을 구멍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수준에는 이런 정도로 가는 게 맞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 사실은 정치적인 합의나 국민의 의식을 보고 이 정도로 조금씩 진전되어 오는 부분인데요. 이걸 이제는 체면이 없는 사람들이나 간이 큰 사람들이 되면 썩어보자고 그래요. 저도 돈 잘 씁니다. 없었으면 안 쓰지요. 있으면 막 제나도 순식간에 다 쓸 줄 알아요. 아, 돈 있으면 다 아니, 쓰죠. 돈 쓰는 건 엄청 쉬워. 대상은 소도 잡아먹어요. 그럼요. 버는 건 진짜 어렵더라고. 그런데 쓰는 건 너무 쉬워. 그런데 돈 잘 쓰기로 말하면 저도 잘 쓰는데 그럼 왜 다 이렇게 다 안 쓰느냐. 그렇게 쓰는 것은 결국 구멍을 생각하지 않으면 큰 사단이 난다는 건데 이 정권은 그냥 간 크게 싹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뒤에까지 생각을 하는데 이 정권은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은 이 정권이 이제 5년만 내 임기 동안에만 하여튼 드리겠다는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실행되지도 않아요. 실행되지도 않고 우선 말로 그냥 애상 그 말로 쫙 인심 쓰고 지금 조금 들으면서 임기 마치고 이제 그대로 실행해버리면은 다음 정권부터 죽어버린 거예요. 이를테면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이제 나중에 2021년도 30만씩 드리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한 800만 좀 넘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 인구수가. 근데 그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가면은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 네. 쭉 가고 가니까는 1,400만 명이 돼버려요. 아. 돈이 감당을 거의 못하는 2배 거예요. 가까이 되는. 돈이 감당을 네. 못해. 그 다음에 지난주에 황 소장께서 아주 그 거품을 불고 비판하셨던 이 건강보험 확장 그 부분도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갈지 아니면 국민들이 부담할지 모르겠지만은 30조 6천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건강보험에서 그 21조 남은 데서 10조를 갖다가 붓고 그러면 그 건강보험이 나중에 그 건전성이 담보됩니까? 안 되죠. 그거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기 동안에만 하겠다는 거예요. 임기 동안에만 적당히 주고 말 인심 플러스 조금 하고 나머지 정부에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자, 이거예요. 이게 건강보험만 놓고 보면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 가격 변화를 갖다가 가격과 이 가격에 따른 수요의 변화, 경제학은 가격과 수요의 변화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가격이 만들어지고 이 수요 공급량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강보험에서 지금 초음파나 예를 들어서 이 MRI 대표적으로 이게 지금 급여가 제한돼 있잖아요. 인제나 메테라든지 특수한 환자들이라든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전면 급여해줘서 이 가격이 공개 가격이 다운이 되면 지금 이거를 갖다가 1인당 1년에 2번을 쓴다고 하면 이 가격이 다운되면 병원으로서는 남는 양이 줄어들어요. 네. 그 다음에 환자는 이걸 갖다가 아주 싸져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2번을 쓰겠습니까? 20번을 쓰겠습니까? 근데 이 30조 6천억이라는 계산은 현재 2번을 쓴다라는 전제하에서 수요를 계산해서 액수가 30조 6천억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확 늘어나지. 지금 그러면- MRI 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좀 쓰시면 MRI 찍어보자. 초음파 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배가 아프면 초음파 한번 해보자.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막 개나 소나 초음파 MRI를 찍어대면 기업 수적으로 과잉진료, 흔히 말하는 과잉진료. 네, 수가 확 늘어요. 저도 지금 50개 때문에 동네 병원에 갔더니 MRI 싸게 해드리겠다고 85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겁나가지고 안 하고 지금 초음파만 예약하고 왔는데 만약에 MRI가 MRI 20만 원이다. 저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하죠. 말하자면은. 아니 근데 어제 그리고 공무원 이건 진짜 문제더만요. 계산을 해보니까 네. 공무원 81만 명을 증원해가지고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계산한 겁니다. 이건 네.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30년 근속 수당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총 340조가 들어가지고 향후
향후 30년 동안. 아니 근데 어제 더 가관인 거는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었잖아요. 그 세금 증세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 우리는 이 정권 하에서는 계산이 다 끝났다. 근데 다음 정권에서는 모른다. 그런데 답변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 다른- 정신 다른 정권은 다 문제 있다라고 말을 다 못하는 겁니다. 말 못해요. 비판을 못해요. 왜? 지금 기가 덩덩이 올라간 지지자들이 술 먹고 뭐 뺐다가 소리 하면 엎어버리니까. 복지 건강보험 안 해볼까 싶으니까요. 우선 비용 맞추는 거 아니야? 2인실로 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네. 그 한경수 소장이 그 트럼프의 그 승리를 맞춘 네.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안 평론가 되는- 중에 한 분입니다. 몇 안 된다고 자꾸 여러 사람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1년 우와. 반 전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사실은 저밖에 없어요. 자, 그럼 죄송합니다. 유니크 유일한 그 평론가 항장수 유니크는 아닌데 항장수 그래도 소장의 남보다는 줄기차고 오래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사람 이렇게는 이야기 좀.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황장수 소장의 저 쓰고도 예리한 그 평론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여론조사에 진짜 빠지면. 그런데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보는 게 복지 예산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보는데 내년 예산 운영 방식을 보니까 이제 국방 예산도 상당히 증액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몇 %로 갈지 봐야 되겠지만 아니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미국한테 하도 끌어나가. 지금 미국이 뭘 긁어요? 지금 미국을 틈만 나면 대통령부터 문정인이부터 다 나서갖고 미국을 끌잖아요. 사드부터 시작해서 북한 그래가 지금 뭐라 정부는 트럼프하고 통화할 때 제일 먼저 뭔 말인 줄 알아요? WTO 이제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 국방 예산을 늘려가지고 미국의 무기를 3단 무기를 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이야기를 딱 해가 너 돈 좋아하지 않냐 트럼프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엄청난 미국 무기를 사겠다라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미적 행동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번 연말이 중요하군요. 근데 일단 네, 그래서 대통령의 그 말씀 중에 이제 예산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또 잘했던 부분은 방송 개혁에 관련돼서 어찌됐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언론 방송 개혁에 대한 그런 언급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 방송통신위원장 그건 하기 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방송통신위원장 문제를 지금 지적하려고 대학 다닐 때 하는데요. 내가 강사할 때 그 양반 오. 시간 자 이랬어요. 적어도 교양 수업 들었는데 점수를 너무 안 주고 내가 왜 이렇게 점수가 낮냐 하니까 막 짜증을 내면서 뭐라 그러더라고. 점수 안 줬다고 비판하시면 안 되죠. 그 나는 별로 안 좋겠다.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어저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장악을 했으니까 더 장악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아니, 말이에요. 네. 그리고 네. 저 그래도 좀 그래도 좋게 생각을 보면은 이 말 자체는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면 그리고 뺐다가지. 그리고 지배 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네. 입법화 시키겠다. 아, 이렇게 했어요. 뭔 지배 언론 지배? 예, 지배 구조 개선.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 얘기가지고 MBC다가 MBC라든지 다 이제 저기 저 정수 정확히 지분은 네. 다 팔게 하고 그렇죠. 자기들하고 자기 가까운 지분을 사람들이 갖겠다. 그거 국회 입법 사항이에요. 네. 국회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도적으로 입법 관심을 갖겠다라고 그냥 이 부분 잘한다고 봐요. 근데 네. 왜 KBS 사장 물러나라고요? 왜요? 아니 MBC 사장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쳐요.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진짜 국민적으로. 그래도 그 안에서 노사간에 알아서 물러나기. 더더구나 KBS는 공사 아니에요. 공사 공기업이에요. KBS 사장한테 왜 물러나라고 당해서. 그리고 대통령은 언론 방송 장악 안 하겠다 하고 당에서 민주당에서는 여당에서는 물러나라고 하고 이거 뭐예요 지금 짜오치 고스톱이에요? 쇼토? 예? KBS 사장이 무슨 문정부를 갖다가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게 그 KBS 사장 자리입니까? 연출과 타겟민을 사장 보내려는 생각하는 보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그 서모 씨 네. 처음에 KBS 사장 내보내려다가 워낙 반대가 심해서 못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정현주 씨 보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MBC는 그 노조위원장 했던 최문순 씨 지금 강원지사 거기 사장 그 시켰잖아요. 사장 만들었잖아요. 사실 그때 그때는 MBC 난리 났죠. 그때 그 후원회장 하신 분이 다 영향력 있었고 제가 잘 압니다. 아, 잘 그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 하신 분이 그 아들 MBC에 있었고 해가지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고리 근데 똑같아. 그때 저는 당의 문고리였어요. 네. 근데 정대철 대표 문고리였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말로는 대통령께서는 언론을 그 방송을 장악하지 않겠다, 절대 하지 않겠다 했는데 왜 당에서는 KBS 사장 물러나라 하냐고요. 예? 아니 어제 문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그 방송 장악도 문제지만은 장악을 당한 방송도 문제다. 그러면 자기한테 결사항전에서 덤벼라 이 말은 아닐 거고 네. 그 너네들 어차피 저항해봤자 게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어저께 기자들이 그럼 그렇게 고분고분 질문했나요? 난 정말 기자들 어제 실망했어요. 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뭐 원래 기레기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각본이 없었다면서요. 탁현민 각본이 전체적으로 쌓아놓고 안에는 없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런 허점을 찔러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재정에 분담이 없다고 그러면 다시 재질문 보충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안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님 떨리십니까? 라는 무슨 아무 발언도 아니고 농담 발언도 아니고 그러고 웃고 좋고 박수 치고 어제 잘 보여야 어제 또 피해를 받으면 혹시 청와대에 또뭐 대변인이나 시켜 청와대 대변인 가고 청와대 뭐 행정관으로 갑니까? 그런 거 하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송개혁 부분도 정말 검찰이고 방 언론이고 간에 정권이고 그대로 놔둬야 돼요. 검찰은 검찰에 맡기고 지금은 개혁한다니 그러지만 특히 언론 부분은 언론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근데 검찰 이야기는 요즘 와 공수처 개혁하는 거니 이런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안 하나?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검찰이 말을 지나치게 잘 들으니까 이제 공수처 개혁이고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진 모양이에요. 그것도 사실 제가 생각했다가 그 한 칸을 보고 지금 해놓은 구조인데 그 말씀을 오늘 안 가져왔어요?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검찰 개혁도 그 문정부 말 잘 들으면 검찰 개혁이고 문정부 비판기가 어느 정부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독립적이어야 그것이 검찰 개혁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방송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너네들을 우리 말 안 들으면 개혁하겠다. 말 들을래 개혁 당할래. 그럼 이때 개혁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주어 패겠다는 소리지. 자기 인사를 신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적폐가 네. 뭡니까? 가장 큰 적폐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단숨에 무슨 6개월, 1년에 적폐 청산을 끝내겠다 아니라 임기 내내 가겠다는 임기 내내 전 정권, 전 정권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사람 국정 운영의 가장 큰 힘은 국민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여론조사 아니에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좋아할 때 네.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바닥이 40%다. 처음엔 또 바닥이 50%다. 그러니까 내가 지하 10층까지 있다고 TV에 나가서 그랬어. 누가? 내가. 우리가 그때 최순실이 몰랐을 때니까. 아니 내가 여론조사 좋아하다가 여론조사로만 한다. 아. 회사를 다 여론을 조작해서 예. 여론에 기대어서 핑계대고 끌고 가면 바닥이 없는 것 같으냐. 지하 1층이 바닥 같으면 가보면 다시 10층으로 떨어진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TV에서 그 이야기했을 때 좀 용감하지. 아, 그때 안 잘리셨습니까? 아, 그것도 말도. 그러니까 호남에서 뉴스 브리핑이 그때 잘려갖고 생긴 거 아니에요. 호남에서도 지금 이제 조사가 100일 그 취임 100일 조사 보니까는 호남에서 역시 또 90%대더라고요. 아니 저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그러니까는 좋아해? 90% 아니 예. 총 거의 공화국 수립일에 당군 이래 이런 정부가 없었다니까요.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정책비서실장, 육군참모총장, 그 다음에 심지어는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그러니까 7개 성만 해도 이분이 다 광주에 호남. 자, 호남인데 같은 구나. 옛날 그럼 TK 정부에서 역대 TK 정부도 뭐 군사 독재 정부든지 간에 TK 세력이 이 7석을 다 한꺼번에 차지한 적 없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호남은 지금 완전히 문재인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호남에다 일단 해놓고 앞소리 못하게 호남은 제가 폄하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이 아니라 일단 호남을 갖다가 앞소리 못하게 해놓고 왜냐면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한 걸 봤거든요. 그렇지. 그때는 이제 인사수석을 호남 사람 하나 앉혀놓고 정찬용인가. 그렇죠.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노무현 정권의 실세들이 이 정권은 호남 정권이 아니라 부산 정권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끌고 대가 이제 정권 초반에 민심이 슬슬 호남 민심이 그렇죠. 이반을 했죠. 네.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은 뭐 자리만 던져주면 일단은 이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다 보고 막 던져서 호남을 마치 북한이스탄처럼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가서는 이건 아니죠. 그렇게 가서 또 안 되고 지역차별을 극복하고 우리가 그걸 없도록 해야 되지만 그걸 제도적으로 해야지. 위에 사람 몇 명 장관시켜줬다고 호남이 정말로 변하고 호남이 잘 살게 됩니까? 아니 어제 보니까 어떤 패널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구색이라도 맞추려고 호남도 쓰고 저기 PK도 쓰고 했는데 이 정권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 균형 인사하고 탕평 인사라고 국민들이 평가하셨다니까. 여론조사 80%로. 그 국민들 누구예요 도대체? 호남에서는 95%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여론조사로 결정하냐는 거예요. 지금 원전이 당장요. 그 두산그룹하고 관련된 회사들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는 현재 지금 2조 6천억이 손에 났네. 지금 당장에 지금 중단돼가지고 만약 간다고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 정말 탈원전으로 간다고 그러면 대만 같은 사태가 안 오르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아젠다 결정 정책 사항을 갖다가 여론조사 비전문가 여론조사로 아니 국민들이야 장기적으로는 탈원전으로 가야 되니까 너무나 위험성이 큰 원자력 발전소 없어진다면 국민들이 다 좋아하지. 더더구나 내 지역에도 안 온다 그러면 안 좋아할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왜 말 더듬죠 갑자기? 아니 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자기가 이게 공정이 돼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공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바로는 안 한다. 그렇지만 그 어디죠? 뭐였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자기는 차차 간다. 이런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장은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해가 다 오다 받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다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우리가 결정은 못한다. 그렇죠. 하고 이제 나자빠졌죠. 네. 그랬다가 다시 네, 그래가 또 다시 네.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배심원 단위 어쩌고 해가 이제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게 결정을 썩 분산시키가는 이런 속으로 가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지지율이 높다고 마치 내가 이래 말해도 저래 말해도 국민들은 다 그게 사실이라고 믿을 거다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정말로 경고하자면 지지율 좋아하다가 지지율 때문에 개피 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지율 좋아했던 사람이요 전부 그렇게 당했어요.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가지고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압니까? 제 찬반이 있잖아요. 네. 제가 문 대통령 관련 어떤 입장 이야기하고 거기에 찬반을 보면요 3% 아니면 2% 나올 겁니다. 제 뉴스 브리핑에 네. 찬반으로 조사를 한다면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금 응답률이 3% 아니면 4%예요. 네. 모든 지금 여론조사의 응답률이에요. 전화로 ARS 돌리는 거예요. 하면 그러면 3% 아니면 4%인데 그거는 뭔가 하면 1000명한테 돌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처음에 응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린 사람 빼고 끝까지 응해서 답한 사람 중에서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의 응답률을 가지고 듣기 싫은 사람은요 그 조사하는 걸 끝까지 답할 의지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 정권이 70%다 어제는 80% 만들 때 그렇게 여론조사 이야기를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에이시 닐슨에 계셨다. 아 그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중앙일보 조사가 네. 그걸 밝혔더라고요. 저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 네. 지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난 대선 때 누구를 투표했는가. 이걸 갖다 변수로 삼아가지고 한번 그 표본 1000명을 채워봐야 된다. 그랬더니 중앙일보가 한다고 했는데 문재인은 후보 찍었던 사람이 535명이에요. 그 문재인 득표수 41%잖아요. 근데 53.5%를 1000명에 53.5%는 문재인 찍은 사람을 주소한 게 벌써 10% 이상을 12%가 그건 간 거예요. 이 때문에 그걸 예.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거기 조사 보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았던 뭐 안철수, 홍준표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국민들 중에서도 지금 잘한다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있죠. 그런데 보니까 홍준표 찍었던 분들은 몇 명을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홍준표 퍼센트를 보니까 홍준표 후보를 찍었던 국민들의 한 50%는 문재인 잘한다고 안 했더라고요. 못한다요. 이때면 그러니까 그게 50%는 잘한다는 전체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표본이 안 트럼프하고 되니까. 힐러리하고 TV 토론을 3차례인가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전부 다 힐러리가 네. 70대 30 내지 80대 20 이런 식으로 힐러리가 잘했다고 나왔는데요. 거기에 나중에 대선에서 누구를 찍을 건가를 보면 힐러리 찍겠다는 사람이 70-80%로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힐러리가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저리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여론조사요. 네. 다들 말을 안 합니다. 왜? 지금 말하면 칼 맞을까봐. 지금 말하면 욕 먹을까봐. 다 말 안 해요. 심지어 서민들도 술자리에서 정치 이야기하다가 이쪽 바보고 저들만 똑똑한 줄 아는데 세금은 늘어날 거고 쓰는 거 줄이면 된다는데 세금은 늘어나고 쓰는 거 줄이면 되면 간단한 일을 이전 정권들은 바보라서 병신이라서 그걸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고요. 네. 비슷하게 그때 이 경제민주화 복지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증세 없는 증세 복지.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늘어난다라는 세금은 안 늘어나가지고 박근혜 정권 1년 차에 세무조사 얼마나 해댔습니까? 그래갖고 인심을 많이 잃었잖아요. 그리고 담배값까지 올렸다가 그러다가 욕을 갖다가 이제 엄청 먹고는 저리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국민들한테 안 하고 초고소득자, 네. 그다음에 초우량 대기업. 그리고 그것도 네, 거기만 합쳐봤자 합쳐봐. 3조 8천억밖에 더. 그렇죠. 코끼리 비슷계시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살짝 눈 감고 아웅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초고소득자도 지금 매출 기준으로 3억에서 5억이에요. 초고소득자가. 근데 이게 3억에서 5억이면은 이제 좀 있으면 이게 내려온다는 거죠. 고소득자가 계속 내려가는데. 어려봄. 내가 국민건강보험 설립위원입니다. 네. 내가 만들어 봐서 아는데. 저희가- 나도 이렇게 말 좀 해봐야 되겠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도 만들어 봐서 아는데. 네. 이거요. 의료보험료 한 40% 50% 올리지 않으면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한 이 전면 급여 네. 이 시스템 비급여 보장성 급여. 확대 이거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게까지만. 그런데 드디어 이 내년 예산을 만들면서 이제 그 재정 그러니까 보충 이거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부총리 나오고 패싱됐던 김동연 부총리께서 드디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일단 재정 지출을 대통령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거죠. 지출 부분을 좀 한 10조, 14조 해가지고 이제 해보겠다. 이거예요. 14조를 줄인다고요? 지출 부분을 좀 조정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돈 뿌리는데 천재인데 옆에서 매니저가 그걸 어떻게 줄여? 패싱 안 당하려고 한 말씀 드렸는데 네. 그 설득력이 없어요. 아 듣질 않아요. 예? 국민들이. 아니, 김동연 드디어 내년 예산을 그래서 무슨 뭐 일자리 예산이나 무슨 제가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좀 비아냥거려도 돼요.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지출을 좀 조정해서 이게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좀 아껴서 그 친구가 그 밑에서도 또 잘해먹었어요. 잘했죠. 정권마다 잘해먹으면서 살아남는데 아껴서. 그들이 네. 많이 쓰는 주인한테는 제가 주머니 단속할 거니까 많이 써도 됩니다. 또 짧게 쓰는 주인한테는 절대 뭐 좀 써도 빵꾸 안 납니다 하면서 그때 맞춰가지고요. 아. 저거 두목들 다 이렇게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온갖 요거도 먹으면서 서민들한테 벽 떨어지고 요거도 먹으면서 담배세 인상해가지고 그때 선거 엄청 막 손해봤잖아요. 담배세. 지금 그 덕을 지금 문재인 문정부 정부가 아니까. 북톡이 보고 있는데 그것도 적폐라고 안 해요. 담배세는 안 내린대요. 원래 네. 이게 보면 길을 닦아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가 길을 썰어 놓으면 예. 제일 먼저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누굽니까? 미친놈. 저 웃는다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 지나가요. 웃는다고 욕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웃기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 그렇고. 자, 아니 그러니까 야, 예산 부분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재원은 지금 기존의 계획으로도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국민들께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예. 아침에 그 제대로 된 그 뭐 어떤 그 제대로 된 신문입니까? 조간신문 다른 신문을 제가 말씀하시나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하는 그 신문 사설이나 칼럼에서는 그 말씀 부분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분으로는 재정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재정이 걱정 안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매년 20조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국제 네. 적자로 지금 쌓여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왜 자꾸 걱정이 없다고 하냐 그러면서 씀씀이 좀 줄여가지고 한다. 그리고 초우량 기업, 초고속사 하는 것은 코끼리 비스켓이다. 그런 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이 좀 납득이 가더라고요. 우리 같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더 틀어봅니까 노래를? 그렇게 아니 근데 어제 하는 아, 거. 노래 가사 좀 한번 더 틀어보여주죠. 좀. 걱정이, 왜냐면 아동수당, 이렇게 아동수당, 배경 백뮤직으로 깔면서 한번 틀어볼까요? 아동수당도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이제 무조건 또 10만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네. 얘 많이 나라 이거 아닙니까? 이제 보육까지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대로. 지나간 대로. 그럼 담배세는 인상한 거는 그대로 그대로 가고. 가고. 다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있지. 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잘 쓰겠다. 응. 그럼 노래 하시죠. 노래 부르는 안 되지. 네, 대월 좋다는 좋다. 거지. 태평성대다. 노래합시다. 아니 어제 보니까 또 기자가 질문했어요. 원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자기는 빠르게 개혁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밀어붙일 수가 없으니까 국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니까 자기는 빠른 개혁이 아니다. 아, 국민 공론화에서 국회도 있고 정부도 있는데 왜 그러면 여론조사하고 네. 그 공론위원회는 또 여론조사 업체한테 지금 맡겼어요. 네. 그럼 이게 정부입니까? 도대체 국회입니까? 뭐예요? 저들이 야당을 할 때 이거 말이 돼요?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박정권을 비판을 했어요. 근데 저들이 이제 잡으니까 네. 더해. 그때는 그래도 위원회를 하면 무슨 정책위원회인데 이제는 까 뒤집는 위원회, 무슨 적폐청산위원회, 블랙리스트위원회 해가지고 온갖 객토위원회, 나는 이거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해집는 걸 객토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객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난장판을 들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공론화위원회는 하늘에서 떨어졌고 또 공론화위원회가 결정 못하는 건 또 배심원단이 하고 어쩌고 하는데 네. 그럼 배심원단이라는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져 있습니까? 세상에 원전이 없을 건가 말 건가 뭐 독일에서 배심원 어쩌고 하는데 독일에서 이런 일을 할 때 갖추는 어떤 절차 외국에서 도시 재개발을 할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로pon기 힐스를 재개발하는데 15년 걸렸어요. 그런 데는 손을 안 댑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데요. 한국에는 모든 위원회가 다 손을 대가지고 아니 그 뒤에서 이렇게 예. 조정하잖아요. 그러면 꼭두각시들이 다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가 마치 제3의 객관적인 주체인 양 대통령이 말한다는 거는 그건 대국민 사기죠. 저는 어제 그 인식을 들어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국민들한테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국민 어저께도 얘기하셨잖아요. 국민이 국정 운영의 가장 큰 힘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높으니까 저렇게 가는데 정말 여론조사 노무현 정부 또 김영삼 정부처럼 초장이 높았다가 확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자, 일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